안녕하세요. 이종재 선생님입니다. 에듀캐스트 강좌인데요. 확률과 통계 수험생 특강입니다. 근데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확률과 통계에 처음 듣는 학생들보다는 확률과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걸 EBS라든지 특정 다른 일반적인 걸 다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심화 개념을 듣고 싶은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강좌거든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 중복조합 이런 식으로 나가긴 하는데 중복순열 같이 좀 쉬운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게 맞을 거고요. 원순열 같이 또는 중복조합 같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할 겁니다. 1강은 무료 강좌고요. 2강부터는 유료 강좌가 됩니다. 에듀캐스트라는 곳에서 어플도 있고요.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순열과 조합에서 기본적인 걸 먼저 복습할 거거든요. 근데 개념은 많지 않고 개념은 조금만 하고 좀 중요하고 힘든 개념 위주로 할 겁니다. 순열과 조합 기억나시죠? 순열과 조합. 순열은 순서가 있고 물론 조합은 순서가 없는데요. 일단 고1 때 고등분석 하에 나왔던 순열과 조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순열 공식 기억나시죠? NPR. NP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N-1 N-2 해서 어떻게? N-R 플러스 1까지 나가죠. 근데 이게 N-R이면 편할 것 같은데 N-R 플러스 1이어서 약간 이상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원래는 N-R-1이죠. 근데 여기서 R에 1을 대입했을 때 N이 나오고 2를 대입했을 때 N-1이 나오기 때문에 R번째가 N-R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R번째 항인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N-R 팩토리얼로 나누죠. N-R 팩으로 나누죠. 그럼 어떻게 된다?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N-R부터 1까지니까 얘가 N 팩토리아가 되고 얘가 N-R 팩토리아가 되죠. 이거 기억나시죠? 순열. 기본적인 거는 많이 안 할 건데 공식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시켜 놓고 쓰시면 돼요. 공식 같은 거는 N부터 1까지 N-R부터 1까지 해서 이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 팩토리아 나누기 N-R 팩토리아. 이걸 외우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시죠? 조합을 외우지 조합 공식을 암기하지 순열 공식은 별로 암기하지 않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공식에 비교하는 공식을 또 공부하면 좋거든요. 순열과 조합을 어떻게 비교할까요? 30명 중에 여러분 회장 부회장 있죠? 회장 부회장을 뽑는 걸 생각해 볼게요. 30명 중에 회장 부회장을 뽑는데 순열을 통해서 뽑을 수도 있고 조합을 통해서도 뽑을 수 있죠. 그래서 30명을 중에 회장 부회장을 순열을 뽑으면 어떻게 했죠? 이렇게 두 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회장을, 이 자리에는 부회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30가지, 두 번째 경우의 수는 2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30P2라고 쓸 수 있죠. 근데 30명 중에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법 중에 조합으로 뽑을 수도 있죠. 조합으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명 중에 일단 2명 똘똘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명 중에 한 명을 회장, 한 명을 부회장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걸 해보면 30명 중에 2명을 뽑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번 학생과 30번 학생을 뽑았어요. 그러면 회장, 부회장 하든가 회장, 부회장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2팩토리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P는 30C 곱하기 2팩토리al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이 경우뿐만 아니라 NPR이 NCR 곱하기 R 팩토리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 풀 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NPR이 NCR 곱하기 R 팩토리아
뽑고 나열한다. 뽑고 나열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NCR을 주인공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NCR 주인공을 쓰면 어떻게 된다? NCR이 NPR 나누기 R 팩토리얼 쓸 수 있죠. R 팩토리얼로 넘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NPR 나누기 R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래서 NPR을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하는 거 봐두시고, NCR은 그래서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라는 거 봐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NPR을 어떻게 쓸 수 있다?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쓸 수 있다. NCR을 어떻게 쓸 수 있다? NPR 나누기 R 팩토리얼 쓸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이고요.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원순열 들어가겠습니다. 원순열. 원순열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 원순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내용이 그 고등수학 하에 분할과 분배를 잠깐 보죠. 분할과 분배. 분할과 분배는 고등수학 하에 나온 내용이지만 확률과 통계를 문제 풀 때 또는 수능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돼서 또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운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미리 정리해야 됩니다. 분할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하면 묶음까지만이에요. 묶음까지만. 또는 뭐 팀에 이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던데 분할의 제일 기본적인 건 묶음까지만.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분배는 묶음도 됐어. 그 다음에 묶음을 한 다음에 위치 같은 걸 지정해주면 그게 바로 분배가 됩니다. 분할과 분배를 조금 응용시켜서 하려면 분할은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순서가 없다. 근데 분배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 텐데 조금 이쪽으로 갈게요. 예시를 들어볼 텐데 4명을 2명 분할하는 거 아시죠? 4명을 2명 분할하는 거. 일단 공식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공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4명을 2명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4C2 곱하기 2C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학생들이 2팩분의 1이 왜 2팩분의 1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공식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6명을 3명으로 분할할 수도 있죠. 3명. 그럼 어떻게 돼요? 6C3 곱하기 3C3 곱하기 2팩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도 2팩분의 1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6명을 2명으로 분할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6C 곱하기 4C 곱하기 2C 곱하기 얘는 좀 다르죠. 똑같은 게 3개 있으면 3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3팩분의 1이 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이걸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는데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면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를 풀 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 건데 자 여기서 4C, 2C 2팩분의 1 해주는 이유 이게 뭐예요? 지금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하는 거고 그래서 순서가 없다입니다. 순서가 없다예요. 분할이니까. 근데 4명을 2명으로 나눈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B, C, D죠. A, B, C, D. A, B, C, D를 사람 4명이라고 해요. 사람 A, B, C, D 4명이 있는데 2명으로 분할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 A, B, C, D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A, C, B, D, A, D, B, C. 그
다음에 BC, AD, BD, AC, CD, A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4C, 2C를 우리가 하는 건 4C 곱하기 2C를 우리가 하는 건 이걸 통해서 원래는 분할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과가 몇 가지 나와요? 4C, 2C 하면 4C 계산하면 6 나오죠. 그래서 6이 나오는데 봤더니 A, B, C, D가 있고 C, D, A, B가 있죠. 이 경우 어때요? 같죠. 그 다음 A, C, B, D 있고 B, D, A, C 있죠. 같죠. 같죠. 자, 팀으로 분할은 팀까지만 나누는 건데 팀으로 나누면 순서가 없어야 되는데 4C 곱하기 2C를 하는 순간에 순서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순서를 없애줘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곱하기 200분의 1 해. 그래서 순서를 없애준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4C를 계산하면 6이 나오는데 그 중에 A, B, C, D처럼 4C 곱하기 2C를 계산하는 순간에 순서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순서가 부여되니까 그 순서를 없애려고 이 팩토리얼 분의 1을 해서 분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6명을 2명, 2명, 2명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눠주면 A, B, C, D, E, F가 있는데 A, B 기준으로 CD랑 EF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CD랑 EF 있을 수 있죠. 그리고 AB 여기 있을 때 CD, EF 있을 수 있고 CD, EF 있을 수 있죠. 그리고 AB가 여기 있을 때 CD, EF 있을 수 있고 CD, EF 있을 수 있죠. 이게 분할, 즉 순서 없이 팀을 만드는 거면 다 같은 경우가 돼야 되는데 다 다른 경우로 곱하기 6이 돼 있죠. 그 6을 없애주기 위해서 3팩토리얼 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즉 뭐다? 얘는 순서를 없애주기 위한 것이다. 왜? 순서를 없애줘야지 분할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게. 순서를 없애서 분할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 이미 뭐가 있단 얘기예요? 여기 순서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을 때는 4C, 2C까지 하면 벌써 분배까지 완성이 되고 이 분배를 분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0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 과정에 분할과 분배로 돼 있어서 학생들이 분할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분배가 나오고 분할이 나오고 이걸 다시 곱하기 2팩을 해서 분배까지 완성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명이 있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 6명이 있어요. 여학생이 6명이 있는데 이 학생을 302로 303호에 나눠서 그 묶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6C 곱하기 4C 곱하기 2C 곱하기 3팩분의 1 한 다음에 다시 3팩이라고 배웠죠. 보통.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분할이고 이걸 다시 분배하는 걸 3팩이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3팩분의 1과 3팩을 같이 날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벌써 순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게 분할과 분배를 이해하는 게 실제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 여학생 5명이 있어요. 여학생 5명. 그 다음에 남학생 5명이 있어요. 여학생 5명과 남학생 5명인데 게임을 했어. 그래갖고 여학생이 이겼어. 그래갖고 남학생을 한 대씩 쥐어 받기로 했어요. 머리를. 그런데 남학생 중에 5명이 여학생들은 다 알밤 한 대씩 때리기로 했고 남학생은 5명 중에 3명만 맞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게임으로 해서 약간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X에서 X로 가는 거고 1, 2, 3, 4, 5죠. 1, 2, 3, 4, 5 에서 또 1, 2, 3, 4, 5죠. 근데
어떤 경우다?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치역의 개수가 3개인 함수.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학생 5명이 남학생 5명을 알밤 한 대씩 때리기로 했는데 5명을 다 때리는 게 아니라 5명 중에 3명만 딱 잡아갖고 걔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남학생 3명이 5대를 맞아야 되죠. 그 경우를 한번 풀어볼게요.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 자, 그러면 일단 남학생 5명 중에 꿀밤을 맞을 3명을 골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 1번, 2번, 3번을 골랐어요. 그 경우의 수가 5C3이 되겠죠. 근데 얘를 1번, 2번, 3번이 맞기로 했으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할게요. 근데 5대를 맞아야 되죠. 여학생은 한 대씩 때릴 거니까. 그럼 얘는 2대를 맞기로 하고 얘도 2대를 맞기로 하고 얘도 2대를 맞기로 할 수 있죠. 그러면 5C3은 A, B, C를 선택하는 거예요. 남학생들 중에 벌칙을 받을 사람들. 그리고 2대, 2대, 1대 맞으면 누가 1대 맞을지 골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3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1, 2, 3, 4, 5번이 누굴 때릴지 결정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처음에 A 때릴 사람 하면 여학생 2명이 손들어요. 나 A 때리고 싶다고. 그래서 1번, 3번이 1 때리겠대요. 그럼 어떻게? 5명 중에 2명을 선택했죠. 그 다음에 B 때릴 사람 했더니 또 5명 중에 2명이 있어요. 5C. 그리고 C는 나머지 3C이죠. 그 다음에 1C, 1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C 곱하기 3C 곱하기 1C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억이 나갖고 5C랑 3C가 있으면 무조건 뭘 하려고 그래요? 200분의 1을 하려고 그래요. 200분의 1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5C, 3C 있는데 200분의 1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200분의 1을 하는 건 순서를 없애주려고 하는 건데 얘는 순서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 처음엔 A를, 두 번째는 B를, 세 번째는 C를 쥐어박을 사람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5C, 3C가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그런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200분의 1을 해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5C 3 곱하기 3 곱하기 5C, 3C 곱하기 1C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또 한 가지 더 있죠. 2대 2대 1대. 2대 2대 1대 말고 3대 1대 1대 있죠. 그래서 1, 2, 3, 4, 5에서 1, 2, 3, 4, 5까지인데 X에서 X까지. 이번에도 ABC가 맞기로 했는데 세대 한 대 한 대예요. 그럼 어떻게? 똑같죠. 얘네도 5명 중에 맞을 아이 3명을 고르고 이번엔 누가 세대 맞을래 해갖고 3가지를 골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5C 3 여자 5명 중에 A를 때릴 3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5C 3 곱하기 2C1 곱하기 1C 1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A, 두 번째 B, 세 번째 C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것과 상관이 없어서 여기 200분의 1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900까지와 600까지가 나와서 계산을 안 합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900까지와 600까지를 더해서 1500까지가 정답입니다. 네, 이걸 한 가지 방법으로 더 풀어줄 거거든요. 같은 것이 있는 수능을 아시죠? 이 강좌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금 다른 데서 한번 보셨던 수험생들이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치역이 3개인 문제인데 첫 번째 A, B, C가 2대 2대 1대일 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그 함수의 개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치역으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정의역이 1, 2, 3, 4, 5가 됐죠. 정의역이 1, 2, 3, 4, 5죠. 그런데 얘네들이 A, A, B, B, C를 나열하는 것과 어때요? 똑같죠. A, A, B, B, C. 여학생 5명이 남자
1번, 2번, 3번인데 그걸 A, B, C라고 바꿨고 A는 2대, B는 2대, C는 1대 맞는데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다? A, A, B, B, C로 쓸 수 있죠. 그럼 이게 A, B, B, C, A 이런 식으로 A, A, B, B,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도 어떻게? 함수의 개수가 되죠. 그럼 어떻게?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쓸 수 있죠. 120을 4로 나누니까 바로 30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에서 여학생 1, 2, 3, 4, 5에서 남학생 1, 2, 3, 4, 5인데 1, 2, 3이 뭐예요? 남학생 3명이죠. 3대, 1대, 1대 맞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5명 중에 3대 맞을 사람 고르고 누가 3대 맞을지 고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똑같이 1, 2, 3, 4, 5인데 정의역이 1, 2, 3, 4, 5인데 근데 이번에 어떻게 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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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로 쓸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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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5팩 나누기 3팩이 되죠. 그래서 120을 6으로 나눴더니 20이 되죠. 그래서 20까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들을 두 가지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원순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순열의 일반적인 방법은 알죠? 원순열의 일반적인 계산법. 원순열. 그래서 1, 2, 3, 4, 4명을 원으로 둘르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1, 2, 3, 4 이걸 원으로 둘리는 거죠. 그러면 1, 2, 3, 4를 원으로 둘러싸게 하면 이건 직순열일 때는 4팩토리아인데 원순열일 때는 1, 2, 3, 4나 2, 3, 4, 1이나 3, 4, 1, 2나 4, 1, 2, 3이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걸 4로 나누죠. 그래서 3팩토리아가 됩니다. 원순열이 공식은 항상 n-1 팩토리아라는 거 알고 있죠? 이것까지는 기본 과정입니다. 그러면 기본은 안다고 생각하고 좀 응용 문제를 더 생각해 볼게요. 교과 과정은 아닌데 저랑 여러분들의 약속이에요. 같은 자리와 다른 자리라고 명칭할게요. 제가 이런 내용은 원래 수학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이거 같은 자리인지 다른 자리인지 물어보시면 안 돼요. 같은 자리랑 다른 자리를 원순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상업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제가 이 용어를 쓰나 하면 원이 이렇게 있죠. 그때 1, 2, 3, 4, 4명을 이 원에다가 배치시켜요. 그런데 물론 원순열 공식에 의해서 n-1 팩토리아, 3 팩토리아지만 어떻게 된다?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처음에 한 명을 앉혀요. 그러면 이 한 명이 앉을 때는 그때는 이 모든 게 다 같은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자리라고 제가 쓰는 건 원순열에서 처음 자리. 원순열에서 처음 자리를 저는 같은 자리라고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이 항상 원순열의 기본은 뭐예요? 회전 가능이죠. 회전. 원순열은 회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특정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서 원순열의 처음 자리는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한 명이 앉고 나면 이 자리는 다 어떻게 된다? 다 다른 자리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앉을 때는 1이에요, 그냥. 그런데 한 명이 앉고 나면 예를 들어 1번이 앉았어. 그러면 2번, 3번, 4번이 앉는데 2번, 3번, 4번이 앉는데 2번은 나는 1번 왼쪽에 앉았는데 나는 3번 오른쪽에 앉았는데 나는 마주보고 앉았는데 라고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말고 이 자리가 다 다른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교과에도 없는 개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실전 문제 중에 약간 심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이런 놀이기구가 있는데 자, 안쪽에는 아이들 4명이 탈 거예요. 안쪽에는 아이들 A, B, C, D가 탈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는 엄마들 ABCD가 탈 거예요. 그런데 안쪽에는 아이들 ABCD가 타고 바깥쪽에는 엄마들 ABCD가 타는데 꼭 자기 아이 밖에 타는 건 아니고 그냥 ABCD, 스몰 ABCD 안쪽에 바깥쪽에 라지 ABCD가 이렇게 앉는다고요.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한번 정지시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뭐 곱하기 뭐 꼴입니다.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 중에 반반을 나누는데 어떤 학생은 3팩 곱하기 3팩이라고 말하는 학생이 많아요. 3팩 곱하기 3팩일까요? 왜 3팩 곱하기 3팩이라고 했는지는 알아요. 그 원순열의 n-1 팩토리이기 때문에 원이 두 개니까 얘도 3팩이고 얘도 3팩이다 해서 3팩 곱하기 3팩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아이들을 먼저 앉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네 명을 네 자리에 앉혔으니까 A, B, C, D 이런 식으로 돼서 n-1 팩토리아라는 원순열의 기본 공식에 의해서 3팩토리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안에 이제 엄마들이 앉을 때는 안에 아이들이 다 앉았죠. A, B, C, D가. 그러면 이 밖에 네 자리는 다 무슨 자리?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팩 곱하기 4팩이 답이 됩니다. 아셨죠? 3팩 곱하기 3팩이라고 공식만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먼저 다 차 있으면 이 밖에 있는 네 자리는 다른 자리가 돼서 네 자리에 4명이 앉으니까 4팩토리아가 됩니다. 이거 다음 단계로 풀어볼 문제가 어떻게 된다? 똑같은 놀이기구인데 이번엔 인원만 제시하고 8명이 이 놀이기구에 타는 법이에요. 8명. 이 문제보다 약간 더 어려워졌죠? 8명이 이 놀이기구에 타는 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것도 정지시켜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약간 이 문제는 단계가 더 높습니다. 해야 될 게. 자, 8명이 이 놀이기구에 타는 법은 8명 중에 4명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4명 중에 4명을 선택해요. 이게 뭐예요? 84 곱하기 44인데 여기서 문제. 여기 2팩토리아 분의 1을 할까요 말까요? 2팩 분의 1. 그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같은 게 나오면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2팩 분의 1 하는 학생 이게 주관식이 나오면 많이 틀리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쪽과 바깥쪽에 구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문제로 302호, 302호처럼 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8명 중에 안쪽에 앉을 4명을 선택하고 나머지 4명은 바깥에 앉는다. 이렇게 된다고요. 84 곱하기 44가 되면 안쪽에 앉을 4명이 결정되고 바깥쪽에 앉을 4명이 결정돼서 그 다음은 똑같이 안쪽에 앉을 사람들 3팩토리아. 이거 곱하기입니다. 이거 곱하기 3팩토리아. 그 다음에 바깥쪽에 앉을 4팩토리아. 해서 이게 답인 거예요. 아셨죠?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수험생들이니까 이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8C4, 4C4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열이 끝났으니까 3팩토리아 안에 곱한다. 그 다음에 이미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밖엔 다 다른 자리여서 4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원순열과 도형의 문제들 잠깐 풀어볼게요. 원순열과 도형의 문제를 푸는데 원순열과 도형입니다. 도형의 문제 푸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계속 하나, 둘, 셋, 넷. 자, 원순열과 도형 문제는 일반 기본서에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두세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보면서 풀 거고 두 가지 방법을 항상 풀 겁니다. 전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해주고 그 두 가지로 맞춰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 첫 번째 방법은 원순열 기준으로 증가하는 경우의 세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순열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우의 수 3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원순열과 비교해봐요. 원순열과 비교해보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8개죠. 8개. 그러면 이건 8-1 7팩토리얼이라고요. 그럼 원순열 기준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를 일단 원순열 기준으로 n-1 팩토리아, 8-1 팩토리아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순열과 이 도형의 차이점이 있죠. 원순열은 여기서 시작하든 다 똑같은데, 그래서 8가지가 같은데 얘는 여기서 시작하는 4가지가 다 다른 경우가 되죠. 그래서 곱하기 뭘 한다? 4 한다? 이렇게 됩니다. 700 곱하기 4예요. 원순열 기준으로 즉 n-1 팩토리아라는 원순열의 기본 공식을 쓴 다음에 스타팅 포인트 하나, 둘, 셋, 4개를 곱해서 700 곱하기 4가 된다고요. 그럼 7팩토리 곱하기 4가 되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순열 기준으로 감소한다로 풀 수도 있어요. 직순열 기준으로 감소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직순열이 무슨 수열이에요? 대표적으로 직순열은 모든 경우가 다 다른 경우죠. 그래서 직순열은 8팩토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직순열 기준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어때? 이 경우와 이 경우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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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2가지씩이 같죠. 2가지씩이 같다는 얘기는 2배로 더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할 수 있죠. 이거랑 같은지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8팩 나누기 2니까 8 곱하기 7팩 나누기 2가 되죠. 2분의 8이 4니까 4 곱하기 7팩 되죠. 이렇게 그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도형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순열 기준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직순열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2개죠. 그러니까 12개 빼기 12 빼기 1 팩토리아. 이게 원순열이죠. 근데 하나, 둘, 셋, 4개를 시작할 때가 원순열과 달라지니까 스타팅 포인트의 개수인 4만큼이 더 곱해지죠. 그 다음에 직순열로 하면 이걸 다 다른 걸로 봐야 되죠. 12 팩토리아. 근데 3가지가 같죠. 그러니까 나누기 3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11 팩토리아 곱하기 4인데 얘도 12 곱하기 11 팩토리아 나누기 3 하니까 4분의 11 팩토리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시험에 나올 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된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거 시험에 내면 학생들이 뭘로 나눠야 되는지 되게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 중에 같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같은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얘는 7팩토리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같은 자리, 다른 자리가 대진표에도 나오거든요. 대진표가 나중에 여러분 확률할 때 나오고 모의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대진표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대진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같은 자리, 다른 자리로 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진표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대진표가 있죠. 이 대진표. 몇 가지예요? A, B, C, D를 이렇게 대진하는 방법의 개수. 자, 이걸 계산을 해서 4C 곱하기 2C 곱하기 2팩분의 1을 하는데 사실 아무도 여기 지금 대진표에 없을 때 처음 자리, 그 자리는 같은 자리예요, 다른 자리예요? 네 자리가 다 같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대진표의 기본은 이게 애기들 방에 모빌인가 그런 게 있죠. 위에 돌아가는 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네 자리가 돌아가면 다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A와 붙을 게 B나 C나 D죠. 여기 들어갈 게 B나 C나 D이기 때문에 요건 세 가지라고 기억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4C 곱하기 2C 4C 곱하기 2C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았는데 여기는 뭘 해줘야 돼요? 200분의 1 해줘야 돼요. 왜? 4C 곱하기 2C에는 순서가 있죠. 근데 여긴 순서가 없죠. 돌아가니까. 그래서 분할 개념으로 가서 200분의 1 해줘야 돼요. 4C가 계산하면 6 나오니까 6 곱하기 2분의 1에서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1강은 시강이어서 내용을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 승렬은 한 3, 4강 정도의 심화 문제만 풀어볼 예정이고요. 중복 조합 개념을 하고 그리고 중복 조합의 심화 문제들 또는 수능 기출 문제 같이 많이 힘든 문제들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중복 조합에서 공식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공식 잠깐 이해할게요. 공식. 중복 승렬은 나중에 문제만 풀어볼 겁니다. 중복 조합이에요, 이제. 중복 조합에서 NHR 아시죠? NHR을 어떻게 한다? 공식 대부분 암기하고 있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H4야. 그러면 3H4면 3 플러스 4 마이너스 1C3 이렇게 되죠. 6C3이니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해서 4가 되죠. 그러니까 6C4 그래서 계산해보면 15가 나오죠. 그래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로 암기하는 학생이 많고 암기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3H4라는 건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건데 4번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A, B, C 이 중에 4개 뽑는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면 A, B, C에 칸막이를 칠 거예요. 이렇게 칸막이. A, B, C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칸막이를 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각형을 만들 건데 사각형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칸막이 2개 플러스 뽑는 개수 4개 칸막이 2개와 뽑는 개수 4개로 직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칸막이 2개와 뽑는 개수 4개로 직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6개죠, 총. 그래서 이 6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럼 6C2죠. 6C. 칸막이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A라고 쓸 수 있죠. 여기 B라고 쓸 수 있고 여기 C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A, B, C 세 종류에서 4개를 선택했죠. A, B, B, C. 어디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선택하면 B가 없는 거죠. B가 없어서 A하고 CC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C4로 해서 15가 나오는데 이 6개 중에 이 6개 직사각형 중에 칸막이 2개 선택하는 6C2도 바로 15가 나와서 같은 결론이 되죠. 칸막이를 하는 게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고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중복조합의 개념 중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개념을 정리해 볼 거예요. 중복조합을 가장 쉬운 예시 몇 개를 들어볼게요. 중복조합의 기본. ABC 세 사람에게 구별되지 않는 ABC 세 사람에게 구별되지 않는 사탕 10개를
사탕 10개를 나눠주는 방법. A, B, C 항상 사람은 구별됩니다. 근데 A, B, C 3명에게 구별되지 않는 사탕 10개를 나눠주는 방법. 어떻게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10H3인가 10H3인가 3H10인가 헷갈려하는 학생인데 이건 절대 안 되고 3H10인데 자, 그 사탕을 학생들한테 사탕을 A, B, C한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하면 사탕을 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사탕이 구분이 안 돼서 이걸 A한테 주고 이걸 B한테 주든가 이걸 A한테 주고 이걸 B한테 주든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복조합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A, B, C 세 사람에게 사탕 10개를 주는데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사탕이 구분이 안 돼서 사람한테 주지 못하니까 사람을 사탕의 개수만큼 뽑는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사탕을 사람한테 이렇게 주나 똑같기 때문에 사탕을 사람한테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지 말고 사람을 사탕의 개수만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이런 부르는 거예요. A, B, C, A 이렇게 10번을 불러서 그때 예를 들어서 A가 3번 불렸으면 사탕 3개, B가 4번 불렸으면 사탕 4개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 불린 만큼 사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복조합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래서 3H12 되는 거고 사람을 10번 불러서 그 자기가 불린 만큼 사탕을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죠? 기본적인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A, B, C 세 사람한테 나눠줘요. 네, 구별이 가능한 모자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별이 안 되는 바지 5개가 있어요. A, B, C 세 사람한테 구별이 가능한 모자 1, 2를 나눠주고 또 구별이 안 되는 바지 5개를 나눠준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모자는 1인당 1개씩. 그 다음에 1인당 적어도 모자나 아니면 바지는 1개 받는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A, B, C 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구별이 가능한 모자 1, 2가 있고 구별이 안 되는 바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은 어떻게 된다? 모자는 1인당 1개까지만 놔줄 수 있다. 그리고 1인당 적어도 모자나 바지 중에 1개는 있어야 한다. 잠깐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 B, C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모자를 나눠줘도 되죠? 이때는 모자 1, 너 어디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이 A한테 가겠대. 그럼 여기 A한테 갈 수 있죠. 모자 1. 그 다음에 2번 모자 너 어디 갈래? 하고 모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자 2가 저 C한테 갈래 했어. 그러니까 모자 2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경우의 수는 3가지 곱하기 2가지 이렇게 나왔죠. 모자 1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3가지. 모자 2가 2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된다고요. 근데 3 곱하기 2가 되는데 자, 1인당 적어도 모자나 바지가 1개는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조건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한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한다? 조건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고 반드시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데 조건을 충족시킬 때는 경우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경우의 수가 보통 곱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경우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모자 바지 중에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바지 하나를 하는데 이건 경우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바지 1개 줬으니까 이제 4개 남았죠. 바지 4개 남았으니까 바지 4개를 세 사람한테 준다.
근데 바지를 사람한테 줄 수 없으니까 사람을 4번 부른다. 그래서 3H 4가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H 4가 됩니다. 3H 4가 15가 되니까 답은 90까지죠. 너무 뛰어와서 중간에 잠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모자를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 신병 훈련소에 있을 때 모자를 나눠주는 게 있어요. 전투모라고 이렇게 생긴 전투모가 있거든요. 근데 머리가 작은 학생들은 뭐든지 쓸 수 있는데, 머리가 큰 학생들은, 학생이 아니라 머리가 작은 사람들은 그 큰 모자 작은 모자 가리지 않는데, 머리가 큰 사람들은 그 작은 걸 못 쓰잖아요. 그래갖고 내무반에서 조교가 들어가갖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한 말이, 야, 머리 큰 자식들이 손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기저기서 저 머리 큽니다, 저 머리 큽니다 하고 손을 들기에 저는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머리 큰 애들 손 드는 걸 하고 있는데, 좀 있다 조교가 지나가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 아까 왜 손 안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머리 큰 애들만 손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막 울먹이면서, 그래 너 같은 자식!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중경님이라고 좀 높은 분이 지나가셨어요. 지나가다가, 야, 김병장 무슨 일이야? 해갖고 병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병장이 울먹이면서, 저 모자 큰 것도 얼마 없는데 말입니다, 저희 내무반에 머리 제일 큰 자식이 손을 안 들었지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경이 갑자기 주위를 쭉 둘러보더니 저를 보고, 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내가 머리가 크구나 하고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중경이 갑자기 하는 말이, 내무반에 모자 하나 제일 큰 거 놔뒀으니까 얘 씌워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갖다 줘서 1호용 모자를 딱 썼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내가 머리가 큰 편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중간에 너무 지루할까봐 한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강좌에 필요한 교재를 잠깐 아까 까먹었는데요. 그 저작권이 다 있어가지고 그 출판사랑 미리 합의한 것들이거든요. 그 입시 플라이의 3개년 수학 아시죠? 이걸로 여러분은 확률과 통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적이나 아니면 수원, 수투, 기하 이런 것들은 이런 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수경 출판사의 1등급 수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최상위권들이 많이 보는 책인데 이 책으로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번 강좌까지는 그냥 기출문제를 제가 칠판에 판서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2강부터는 1등급 수학이나 아니면 입시플라이 이 책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 3개년 책 있죠, 이거. 3개년 책. 188페이지 30번 문제입니다. 최근 평가한 기출문제인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3개년 페이지 30번 문제예요. 문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가 있는데 이걸 A, B, C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조건이 있죠. 공이 어떤 공이든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3개년 수학 188페이지 30번입니다. 이 파란색 교재. 흰 공 4개, 검은 공 6개가 있는데 이걸 A, B, C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전제 조건이 공이 최소 2개 이상씩은 있어야 한다예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건 전제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된다. 전제 조건을 먼저 충족시키지 않으면 다른 답이 나와요. 그리고 흰 공이 4개고 검은 공이 6개이기 때문에 흰 공 4개를 어떻게 나눠줄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을 때는 항상 작은 걸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흰 공이 4개, 0, 0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흰 공이 A, B, C한테 4, 0, 0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누가 흰공 4개 받을래라고 정할 수 있죠. 그 경우의 수가 3가지죠. 3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흰공을 3개, A가 흰공 4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래서 틀린 학생들이 있던데 A, B, C를 다 한 다음에 3가지 종류를 다 한 다음에 3팩토리얼 곱하는 건 이 문제에선 안 돼요. 왜냐하면 조건을 먼저 충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A, B, C를 부여하고 걔네들 나눠야 되거든요. 말이 힘들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공이 최소 2개 이상이기 때문에 A한테 흰공 4개 나눠주는 A, B, C 중에 A한테 나눠주는 3가지 한 다음에 여기 2개씩 해야 된다고요. 이게 조건이에요. 최소 조건. 근데 여기서 B, C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B, C가 들어가건 B, C가 들어가건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B, C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B, C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흰 공 4개 말고 검은 공 4개 말고 검은 공을 파란색으로 합시다. 검은 공 4개 말고 남은 2개를 이제 줘야 되니까 그때는 검은 공 남은 2개를 주기 위해서 3명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A, B, C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검은 공 2개를 A, B, C한테 나눠주는 방법, 나머지 검은 공 2개를 A, B, C한테 나눠주는 방법은 3H2가 되죠. 3H가 6이니까 3 곱하기 6 해서 18가지가 되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18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흰공 기준으로 310이 되는 법. 흰공 기준으로 3개, 1개, 0개 이렇게 쓸 수 있죠. 흰공 기준으로 3개, 1개, 0개 썼는데 처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A, B, C 근데 얘는 이번에는 3개, 1개, 0개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3개, 1개, 0개를 A, B, C한테 나눠주는 3팩토리아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3가지가 아니라 3팩토리아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A, B, C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흰공을 검은색으로 하고 검은 공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흰공은 3개, 1개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검은 공을 2개씩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채워야 되죠. 이렇게. 또 삐뚤어진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채워야 되고 3개 채웠으니까 나머지 3개를 A, B, C한테 나눠주는 거죠. 3H, 3이죠. 이게 10 나와요. 그래서 3팩 곱하기 10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로 와서 세 번째. 하나 0 했고 흰공을 둘 0이 있죠. 흰공을 2개, 0개 나눠줄 수 있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연계를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ABC에서. 누가 연계할지 결정하는데 이 2개 같을 땐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C를 먼저 이렇게 한다고요. 누가 연계할래? C, 연계, 흰공. 그래서 C를 연계하면 A와 B가 2개씩 C를 연계하는 거죠. 그리고 흰공을 A와 B가 2개씩 갖죠. 근데 A와 B를 아직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검은 공 2개 이제 채워줘야 되죠. 검은 공 2개. 검은 공 2개를 채워주면 이제 4개가 남죠. 4개. 여기까지가 기준이고 이제 검은 공 6개 중에 2개를 C한테 줬으니까 여기까지가 기준인데 이 다음에 A, B를 부여하라. 왜? A, B나 같으니까. 이 다음에 남은 검은 공을 부여할 때, 남은 검은 공을 나눠줄 때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3H4가 되죠. 남은 거. 남은 4개를 A, B, C한테 나눠주는 거. 3H4가 어떻게 돼요? 15가 되죠. 여기 처음에 C를 뽑는 거 3가지 곱하기 15 해서 얘는 4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개 흰 공을 2개, 1개 나눠줄 수 있죠. 2개, 1개.
흰 공을 2개, 1개, 1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상자 선택하는 건 또 3가지가 있죠. 3가지 있어요. 그래서 ABC 하면 ABC 하면 2개, 1개, 1개 하고 또 어떻게 2개씩을 메꿔야 하니까 여기 1개, 1개 이렇게 채워줄 수 있죠. 그럼 이제 검은 공이 4개 남았죠. 그러니까 324 4가 되죠. 324 324는 15니까 3 곱하기 15에서 4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하면 168이 나오는데 그 3번, 4번은 계속 같은 내용을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제일 힘든 게 A, B, C를 먼저 배정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이 문제 꼭 틀려요. 중간에 힌트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조건, 전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전제한 다음에 공이 최소 2개 이상을 2개 놓고 그 다음에 A, B, C를 배정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B, C를 놓으려고 하면 어디서 모순이 생기나 하면 이거 2개, 이거 2개가 다 흰 공인데 B, C를 우리가 모르게 곱하기 2를 해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건을 전제를 만족시킨 그 다음에 A, B, C라고 그렇게 부르고 나서 3H는 6을 계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1강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2강부터는 이제 에듀캐스트라는 곳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